안녕하세요. 뚝소리 채널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이주영입니다. 2020년 3월 4일 현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국내 확진자 수는 5,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코비드-19의 확산과 그 여파에 대한 우려는 이제 현실이 되었습니다. 언론에서는 마스크 품절과 현 상황에 대한 책임 소재를 두고 다투지만 진짜 문제는 따로 있고 안타깝게도 그 시작은 지금부터입니다. 감염자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가운데 전국에 천여 개 준비되어 있던 격리병상은 이미 포화 상태이고 코로나 관련 환자의 재화와 인력이 집중됨으로써 코로나 관련 중환자는 물론 일반 환자에 대한 의료 지원은 하루가 다르게 마비되어 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근무하고 있는 병원에서도 현재 가장 큰 걱정은 중환자를 받을 방법도 보낼 곳도 없다는 점입니다. 폐렴이나 기타 심각한 호흡기 질환 환자의 전원 문의가 와도 격리병상이 남아있지 않으면 환자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상태가 악화되는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보내려고 해도 전국의 그 많은 병원에 격리병상과 시설이 모두 부족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누군가가 숨을 쉬지 않는다면, 경련이 멈추지 않는다면, 크게 다치는 일이 발생한다면 그 환자들은 과연 어디서 치료받을 수 있을까요? 길에서 누군가 심근경색으로 쓰러지거나 뇌졸중으로 마비가 오는 촌각을 다투는 질환들도 병실을 찾아 헤매다 골든타임을 놓치게 될 위험이 다분합니다. 우리 모두는 과연 적절한 치료를 제때에 받을 수 있을까요? 의료진과 의료기관 그리고 각 부처는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지만 안타깝게도 지금과 같은 대유행의 한가운데에서는 현실적으로 방법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각자 내 몸과 내 가족, 특히 내 아이를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은 이 코로나 대유행의 시기에 내 아이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나 개인 위생에 대한 자세한 방법은 똑소리 채널 이전 영상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예방접종을 적기에 맞추셔야 합니다. 바깥 출입과 병원 방문이 조심스러운 시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아연령의 필수 접종은 그 시기 이후를 안전하게 보내기 위한 최선의 전략이며 스케줄에 맞게 접종되어야 부스팅 효과, 즉 계획한 대로 충분한 수준의 면역력이 획득됩니다. 특히 생후 6개월까지의 접종과 생후 12개월부터 시작되는 접종을 필수적으로 연령에 맞게 제때 접종하셔야 합니다. 둘째, 동네 소아과 방문을 망설이지 마세요. 소아과 의사들은 죄송하지만 모두 소심합니다. 원래 그런 사람들이 소아과를 가기도 하고요. 약 용량 0.1mg, 수유량 0.5cc에도 손을 떨면서 수련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아과 의사들이 생각하는 멸균, 소독의 개념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의미와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그리고 요즘 병원엔 사람들이 붐비지도 않아요. 대기실에서 띄엄띄엄 앉아 기다리다 진료만 보시고 바로 나오시면 됩니다. 병을 키워 폐렴이나 중증 감염이 되면 갈 병원이 더 없을 수도 있다는 걸 더 두려워하셔야 합니다. 셋째, 만성질환이 있는 환자들은 작은 변화라도 그때그때 기존 조치에 진찰을 받아야 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고령과 더불어 만성질환자에서 더욱 치명적인 경과를 보이는데요. 특히 소아당뇨, 선천성 심장병, 특히 미숙아들의 경우 폐질환이 있는 경우 아이를 가장 많이 보았고 아이에 대해 가장 잘 아는 의료진을 찾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원래 폐소리가 다소 깨끗지 못한 만성 폐질환 환아의 경우 아이를 잘 아는 의사일수록 불필요한 검사를 최소화하고 가장 적절한 시기에 중요한 결정을 내려줄 수 있겠죠. 넷째, 바깥 활동을 규칙적으로 시켜주셔야 합니다. 평소엔 그렇게 나가자고 노래를 부르던 아이들마저 학교도 쉬고 친구들도 나오지 않고 집에서 어른들도 처지기 시작하니 밖에 나가지 않으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시기일수록 햇빛을 충분히 쐬고 전신 근육을 움직이며 활동하는 것이 아이들의 면역력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사람이 없거나 적고 공기 교환이 원활한 놀이터라면 심지어 마스크도 굳이 쓸 필요가 없으니 반드시 시간을 정해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세요. 권장할 만한 놀이로는 스쿠터나 인라인 스케이트 타기, 배드민턴, 스카이 콩콩, 캐치볼, 줄넘기, 달리기 시합, 등산 등이 있겠습니다. 외출 직후 손 씻기는 기본, 아이들의 경우에는 외출 직후 전신 목욕을 권장합니다. 5째, 비타민 D를 챙겨주세요. 특별한 질병이 없는 어린이들에게 불필요한 영양제는 권하지 않는 편이지만 요즘처럼 바깥 출입이 쉽지 않은 때에 비타민 D만큼은 채워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도 실제 제 아이들에게 꾸준히 먹이는 유일한 영양제는 비타민 D 단 하나입니다. 6째, 상비약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해열제, 평소에 문제없이 먹여본 경험이 있는 약국 판매용 일반 감기약, 설사할 때를 대비한 유산균, 작은 상처가 났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가정용 소독약이나 일회용 밴드, 습윤 접착 밴드 등입니다. 다 집에 하나쯤은 가지고 계신 것들이죠. 추가로 여러 종류를 구비해둘 필요는 없지만 현재 가지고 계신 상비약들의 유효기간이나 보관 상태를 이번 기회에 한 번씩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언급한 종류를 넘어서는 의약품들은 가정에서 구비나 보관이 어려울 뿐 아니라 적절하지 못한 치료나 부작용의 우려가 있으니 두 번째에 말씀드렸던 가까운 소아과에서 그때그때 처방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이 또 전 세계가 어려운 이 시기, 우리 모두의 지혜와 용기 그리고 서로를 향한 배려로 잘 이겨나가기를 바랍니다. 저희 똑소리 닥터들은 언제나 여러분 곁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상의 내용이나 우리 아이 건강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